고등학생 때 이 책을 진짜 너무 좋아했어서 야자를 하면서 엄청 여러 번 읽고 읽으면서 진짜 혼란스러워요. 청소년 소설을 청소년 때는 많이 안 읽었거든요. 나를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반감이 들고 싫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벌써 2026년 새해가 됐는데 다들 잘 지내셨을까요? 다들 올해도 어디 크게 아픈 일 없이 무탈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제법 반응이 좋았었던 청소년 소설 추천 특집 2탄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재밌는 책들로 8권 엄선해서 가져왔으니까 날씨가 진짜 너무 추운데 어디 밖에 나가지 마시고 다들 재밌는 이야기 읽으면서 겨울을 버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제가 여러 번 저희 채널에서도 언급을 했던 책인데요. 이꽃님 작가님의 죽이고 싶은 아이입니다. 주인공은 주연이라는 고등학생이에요. 주연이는 중학생 때부터 붙어 다녔던 서은이라는 절친이 있는데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크게 싸운 다음 날 학교 뒤의 공터에서 서은이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정황이 주연이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주연이는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주변인들의 그 인터뷰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인터뷰 대상이 누군지 누가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범인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게 읽으면서 진짜 혼란스러워요. 저희 채널에도 추리소설 읽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청소년 추리소설이라고 해서 뻔하고 그러지 않고 제법 촘촘하고 재밌거든요. 제가 청소년 소설을 다시 막 일부러 찾아 읽게 된 계기도 요 이꽃님 작가님의 소설이고 읽으면서 이것저것 추측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또 요 작가님 책을 꽤 읽어봤는데 항상 이야기 자체도 너무 재밌는데 추리, 스릴러 이쪽을 쓰시면서도 비정하고 되게 서늘하고 냉소적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시선도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게 좋게 봤던 책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소설은 김선미 작가님의 비스킷이라는 책입니다. 요 제목인 비스킷이 과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상실해서 쿠키처럼 부서져 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소설 속의 세계관에서는 존재감을 잃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없어진다라는 재밌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그런 사라진 비스킷들을 찾아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발붙여 살 수 있게 돕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친구들과 같이 이 비스킷들을 돕고 구해내고 하는 내용이 담긴 소설입니다. 이게 존재감이 사라진다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점점 없어짐에 따라서 실제 내 몸도 없어지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력도 되게 재밌었고 주인공들이 그런 비스킷들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 히어로물의 즐거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 책은 고등학생보다는 초중등학생 분들께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테스터입니다. 주인공은 16살 남자아이인데 어떤 희귀 바이러스에 걸려서 혼자 숲속 저택에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자기 외에도 같은 바이러스에 걸린 다른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 주인공을 돌봐줬었던 의사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소녀는 어른들이 왜 자기한테 그 사실을 숨겼는지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다른 아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부터 점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비밀, 그리고 주인공의 존재에 대한 비밀이 파헤쳐지게 됩니다. 뭔가 미스테리한 분위기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이 사건들 속에서 떡밥 같은 것들이 툭툭 던져지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파헤치면서 예측하고 추리하면서 읽는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모모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죠. 어떤 마을의 외곽에 폐허가 된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근데 그 폐극장에 언젠가부터 모모라는 소녀가 와서 살게 돼요.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애가 어디서 왔지? 모모를 걱정하면서 너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라고 이제 걱정 어린 말들을 막 던져주기도 하지만 근데 모모는
아니다. 이 폐극장이 내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거절을 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모랑 친해지고 모모도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부터 도시 곳곳에 정체 모를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회색 신사들이 하는 짓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모모가 이 사람들을 구하고 회색 신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청소년들한테는 그냥 이 모험 판타지로서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도 추천드리고 싶고, 또 어른들한테는 이 회색 도시 속의 회색 신사로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 지쳤다, 좀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브리지드 캐머러라는 작가의 이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17살 소녀입니다. 최근에 뺑소니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서 무덤 앞에 놓아두고 있어요. 여느 날처럼 편지를 무덤 앞에 놓아뒀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답장을 쓴 사람은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의 문제아 소년이었고, 근데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살 때는 영어덜트 소설이라고 추천을 받았던 거거든요. 성장물이기도 하면서 미스테리 로맨스 소설입니다. 제가 추천을 받고 큰 기대는 안 하면서 읽게 된 책인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후루룩 잘 읽었습니다. 이게 자극적인 내용도 딱히 없고 딱 이 표지처럼 몽글몽글한 분위기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막히거나 지루하거나 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별이든 이별을 겪은 청소년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추정경 작가님의 15의 곰이라니라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태웅이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어느 날 시험을 크게 망치고 속상해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덩치 큰 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태웅이는 정부에 의해서 곰 농장으로 끌려가서 철창에 갇히게 돼요. 그때부터 태웅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동물로 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목 그대로 15의 곰이 되어버린 소년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동물화가 된다라는 설정을 가진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동물들의 습성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뭔가 이게 주토피아처럼 되게 기발하고 있을 법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서 그 상상력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책은 초, 중등 학생들이나 고 나이 또래 사춘기를 겪는 아이를 키우고 있으시는 학부모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되게 유쾌하고 재밌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이정명 작가님의 별을 스치는 바람이라는 책입니다. 1944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막 잔인하게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악마같이 구는 악명 높은 간수 한 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이치라는 소년병이 이 살인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 현장에 가봤더니 아무런 지문이나 단서도 없어요. 유일하게 단서라고 할 만한 게 죽은 간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쪽지예요. 근데 이 쪽지에는 낯선 시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병 유이치는 전쟁으로 징집되기 전까지는 책을 좋아하고 헌책방에서 살던 문학소년이었어요. 이 살인사건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유이치는 샅샅이 기록을 뒤지고 이 쪽지 속 시의 비밀을 파헤쳐 나갑니다. 제목을 보고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윤동주 시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추리소설이고,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진짜 너무 좋아했어서 제가 야자를 하면서 엄청 여러 번 읽고 여기 나오는 시들 전부 막 암기하고 그랬었어요. 이번에 리뷰하면서도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여전히 진짜 찌릿찌릿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할 책이라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또 이꽃님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내가 없던 어느 밤에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인 가을이가 사는 동네에는 판타지아라고 하는 폐장한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북적북적했던 동네였는데 이 놀이공원이 폐업하면서 동네 전체가 조용해져요. 근데 가을이에게 어느 날부터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꿈속에 자꾸 어떤 아이가 등장해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가을이한테 귀신이 씌었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가을이가 사라져요. 제가 그 죽이고 싶은 아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꽃님 작가님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면서도 아이들을 향한 따뜻하고 뭔가 연민 가득한 어른의 시선을 느껴지게 잘 쓰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 폐 놀이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미스테리하고 스산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어떤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독자층을 산정해서 만들어지는 책이잖아요. 기획부터가 교훈, 성장, 어떤 메시지를 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 소설 요새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이야기가 단순히 스토리적으로 재밌기가 어렵더라고요. 원래 뭐든지 나를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면 반감이 들고 싫잖아요. 저도 그래서 청소년 소설을 청소년 때는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 이꽃님 작가님이 그런 지점을 되게 노련하게 잘 피해가면서 남녀노소 모두 재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 같아서 이 책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청소년 소설을 추천드려 봤는데요.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책들 중에 딱 한 권이라도 건져갈 수 있으면은 제가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